네이버가 자칫 잘못하면 일본에서 강제 퇴출 당하게 생겼습니다. 마치 적대국을 대하듯이 네이버 보러 직접 나가라는 거예요.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일본이 왜 이럴까? 일본은 분명히 우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대한민국을 우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도 안 되는, 그것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그 나라 중에 일본과 우리나라는 우방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 기업을 당장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와,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라인 야후예요. 라인은요, 쉽게 생각하면 카카오톡입니다. 대한민국의 카카오톡이 일본에서는 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네이버가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야후라는 야후 재팬이 포탈이거든요. 이 포탈하고 함께 말입니다. 개발해서 지금은 국민 메신저가 됐습니다. 라인이. 우리가 카카오톡을 쓰듯이 라인도 일본에서 국민의 80%가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라인이 말입니다. 2023년 11월에 51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나서서 원인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작년 11월에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서 원인 규명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섬뜩한 단어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2024년 3월에 일본 총무성이 말입니다. 1차 행정지도에 나섰거든요. 이 1차 행정지도에서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어디다 요구했을까요? 이게 A홀딩스라는 지주회사에다 했겠죠. A홀딩스라는 지주회사는요, 야후 재팬하고요, 네이버하고요 합작한 지주회사입니다. 여기다가 네이버와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네이버 나가라, 일본에서 당장 나가라, 이 말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에는요 2차 행정지도가 나왔는데 이제는요 7월 1일까지 구체적 대책 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것을 보니까 진짜 여러분들도 충격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 겁니다. 아마 어느 누가 보더라도요 충격이라는 말 자체를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이대로라면 결국 말입니다. A홀딩스라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으로 투자한 이 회사의 지분을 소프트뱅크가 사라는 뜻이잖아요.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 50대 50은 안 된다 이거잖아요. 지금 50대 50한 A홀딩스가 라인 야후 64.5%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정리해서 네이버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니까 마치 말입니다. 미국에서 말입니다. 틱톡이 퇴출되는 그런 금지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가 됐고요. 상원에서도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틱톡은 강제 매각해라. 매각 기한은 270일이고요. 대통령령이 90일을 더 연장 가능하다. 그러면 360일 안에 틱톡은 강제 매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말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숏폼 영상 플랫폼이 거의 말입니다. 1억 7천만 명이 쓰는 그런 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1억 7천만 명이 쓰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다 흘러 들어가겠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다 흘러 들어간다는 그런 가정이 생기니까 하원에서도 통과, 상원에서도 통과를 했습니다. 하원에서는요, 그래도 매각 기한이 20일이었지만 상원에서는 조금 더 늘려서 90일을 연장해서 360일이 됐습니다. 이제 대통령 서면만 남았죠. 이 바람에 중국 정부의 반발은 어마무시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자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왓츠 앱이나 디스코드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언론 탄압이라면서 틱톡조차도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일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벌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지분 1%만 소프트뱅크로 간다고 하더라도 라인은 이제 네이버 것이 아니고 소프트뱅크 것이죠. 예, 그만큼 말입니다. 일본이 강제한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외교 문제로까지 비하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요, 어쩌면 말입니다. 겉으로는 우방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속내는 적대국으로 우리를 인식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라인 잘 나가거든요. 국내에서는 카카오톡이 잘 나가지만 라인은요, 이 일본을 비롯해서 동남아 지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국민 메신저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일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용자만 하더라도 1억 7,900만 명이에요. 일본이 9,600만 명으로 가장 많기는 합니다. 전체 일본 인구 1억 2,200만 명의 80%가 사용하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는, 시장 경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에 가서 정당한 이유 없이, 예, 저는 이렇게 한다는 것, 이것은요, 우방 국가에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를, 예, 굉장한 적대국으로 보는 듯합니다. 저는 그런 게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사실 신냉전 질서라고 하면서 국제 질서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요. 또 우리는 자유진영과 연대를 해가면서 협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일본은 우리가 어떤 국제관계에서 뭐 관계를 좀 넓히려고 하면 일본이 계속 반대하는 그런 적대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분명히 밖으로는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속으로는 적대국으로 대우하는 듯한 모습,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일본이 사실상 우물 안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물 안에 앉아 있지만 말입니다. 일본은 우물 안에 앉아 있다가 작은 하늘만 보면서 그걸 가지려고 한국을 이용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다가 말입니다. 예, 경제 2위 무역 대국에서요. 당장은요 중국한테 추월을 당해서 3위로 밀려났잖아요. 작년에는요 독일한테 추월을 당해서 4위로 밀려났습니다. 여기에다가 올해는 인도한테 추월을 당해서 예, 지금 자칫 잘못하면 5위로까지 밀려날 판입니다. 좀 대성적인 생각, 국제관계가 이렇게까지 변하면 서로 협력해서 말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자들을 예, 원천봉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이게 네이버 일본서 나가라 이렇게 본격적으로 예, 시작이 돼서 7월 1일까지 만약에 네이버가 일본에서 떠나게 되면 아마 반일 감정의 후폭풍은 또 한 번 몰아칠 겁니다.
이게 누구라고 하더라도 몰아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저는 일본이 왜 이렇게까지 악수를 두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는 게 뭐죠? 국제관계라는 게 항상 호혜의 원칙이고 국제무역은요. 서로가 이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간다? 와, 저는 이게 결국은 최악의 어떤 수순을 밟는 것은 혹시 아닐까? 솔직히 좀 걱정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게 또 한 번 이런 문제가 외교 문제로 비화가 돼서 이게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또 반일 어떤 상황은 또 한 번 도달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답답하네요. 그죠? 참 답답하죠. 저도 많이 답답합니다.